지금 여러분은 건강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닥터하우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한방재활의학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박종민입니다. 이정수님, 네. 자동차에는 스프링의 신축 작용을 억제해 차체를 안정시키는 완충 장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도 이와 같은 부위가 있는데요. 어딘지 아실까요? 어딜까요? 아, 근육? 털? 털이죠? 땡! 아, 아니죠. 자동차의 완충 장치에 해당하는 우리 몸의 부위는 바로 관절입니다. 뛰어내리거나 굽히는 등의 충격이 있을 때 관절은 그 충격을 흡수함과 동시에 충격의 크기를 신경을 통해 뇌에 알리게 되는데요. 이런 신경 전달 덕분에 충격이 있어도 우리 몸은 유연하고 부드럽게 움직이게 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몸의 움직임이 로봇처럼 뻣뻣할 때도 있죠. 그래서 이번 주제는 아침마다 뻣뻣해요. 류마티즘 관절염입니다. 그러면 일단 관절염이 정확하게 무슨 병인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류마티즘 관절염을 간단히 정의하면 활막을 침범하는 만성 전신 질환입니다. 활막은 관절을 감싸고 있는 막으로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는 활액을 분비하는 곳인데요. 이러한 활막에 염증이 생긴 것이 바로 류마티즘 관절염입니다. 그럼 그게 보통 아침에 주로 뻣뻣한가요?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관절을 움직이기 시작할 때 뻣뻣한 증상을 느끼게 되는데요. 주로 아침에 잠에서 깬 후에 느끼기 때문에 이른 아침의 뻣뻣함이라는 뜻의 조조강직이라고도 합니다. 이 외에도 관절통이나 관절의 부종 등이 수주일에서 걸쳐 서서히 진행되고요. 특히 선행하는 증상인 피로감, 식욕부진, 전신 쇠약감, 근육통 때문에 감기 같은 다른 병으로 오인되기도 한답니다. 관절통이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그 관절이 우리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중에 어디에서 더 많이 나타날까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주로 손등이나 손가락이 시작하는 관절이나 손가락 중간관절, 손목관절, 발등에서 발가락이 시작하는 관절 등 작은 관절의 통증이 잘 나타나는 것이 류마티즘 관절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류마티즘 관절염이라는 게 꽤 무서운 거네요.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작은 관절에만 이상이 나타나다가 염증이 주위 연골과 뼈로 퍼지게 되면 관절 파괴나 변형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 심장이나 폐, 심장 등 주요 장기까지 염증이 퍼져 손상될 수 있으니 무엇보다 방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도대체 왜 활막에 염증이 생기는 건지 이것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류마티즘 관절염의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져 있진 않지만 유력한 학설은 바이러스 감염이나 인체 방어 기전 혹은 면역 체계 이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즉 우리 몸 스스로 자기 자신의 관절을 공격하여 염증이 생긴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언제든 발병할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제 주변에도 사실 저도 그렇고 이 관절염 앓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실제로도 되게 많은가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매년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한데요. 지난 2017년 24만 4,486명이었던 류마티즘 관절염 환자가 2019년에는 24만 7,782명, 2021년에는 24만 8,909명이었습니다. 그럼 일단 걸리면 치료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류마티즘 관절염의 치료는 병을 완전히 없애는 완치와는 조금 달라서 관리하고 병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주로 약물 치료, 수술 치료, 물리 치료, 그리고 식이요법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한의학에서는 체질에 따른 치료를 진행할 수 있겠네요. 체질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병에 대한 치료를 체질에 맞게 달리하는 방식, 즉 동병이치에 따른 치료법인데요. 같은 류마티즘 관절염 환자이지만 환자 한 분은 더위를 많이 타고 땀을 잘 흘리는 편이시고 다른 분은 저처럼 추위를 많이 타고 땀을 거의 흘리지 않는 환자분이시라면 더위 타는 분들은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곡지나 음곡이라는 혈자리에 침을 넣고 맹문동이나 자격과 같은 한약을 쓰지만 추위를 타는 사람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소부나 내정이라는 혈자리와 인삼과 계피 같은 한약을 씁니다. 이렇듯 같은 관절염이라도 환자가 어떤 체질인가에 따라 치료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류마티즘 관절염을 예방하거나 증상을 완화하는 방법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류마티즘 관절염은 뚜렷한 원인이 없어 예방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스트레스를 피하고 체력 관리에 유의해 준다면 관절이 변형되는 수준까지 진행되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식사, 넉넉한 휴식, 적절한 강도의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통증이 심한 급성기에는 너무 많은 활동이나 심한 운동을 줄여야 하지만 너무 사용하지 않으면 관절이 굳어지므로 알맞은 강도와 운동이 꼭 필요하답니다.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에서 완전히 굽혔다 펴는 운동을 하루에 3번 이상 하시는 것이 좋고요. 일상생활에서는 관절 보호를 위해 크고 튼튼한 관절을 많이 사용하고 작은 관절은 조금 사용을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바구니를 들 때도 손가락으로 드는 대신 팔이나 어깨가 낮고 바구니 대신 수레를 끄는 것이 더 좋겠죠. 증상을 살핀 후 조기 발견과 치료로 일상에 무리 없을 정도의 회복은 대부분 가능하므로 치료에 대한 의지를 잃지 마시고 끝까지 치료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치료가 어렵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류머티즘 관절염의 정체부터 예방법까지 알려주신 박종민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하우스 MC 이정수였습니다.